카페 창가에 앉은 금발의 여성이 빗방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완벽한 한국어 발음. 하지만 파란 눈동자가 말해주는 그녀의 정체. 저는 독일 사람이에요. 하지만 독일에서 산 시간보다 한국에서 산 시간이 더 길어요. 가족들은 아직도 물어봐요. 왜 좋은 독일을 버리고 한국에서 사느냐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독일은 제가 태어난 곳일 뿐이에요. 한국은 제가 진짜 태어난 곳이거든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그 노래가 점점 커진다. 30년 전, 바로 이 노래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해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데요. 사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어제 오후였어요. 서울 종로구 어느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었고 해서 급하게 비를 피할 곳을 찾았는데 마침 작은 카페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사실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만 기다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카페 문 앞에 서 있는데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배경음악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익숙한 선율이었어요. 심수봉의 사랑밖엔 난 몰라였거든요. 아, 정말 오랜만에 듣는 노래였어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들으니까 갑자기 30년 전 기억들이 주르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교환교사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리고 그때 만났던 한 사람 말이에요. 최석훈 선생님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카페 문 앞에 서서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엔 온통 석훈 선생님과의 기억들로 가득했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노래 한 곡이 이렇게까지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니. 그동안 한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과거로 돌아간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9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석훈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 옆 교실에서 늘 심수봉 노래를 학생들과 함께 연습하시던 분이죠. 그분 목소리가 정말 좋았거든요.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 남아서 피아노를 치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거든요. 노래 한 곡에도 이렇게 깊은 추억이 살아 숨쉬고 있다니요. 그 순간 왜 제가 30년 동안 한국을 떠나지 못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비가 그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카페 사장님이 나오셔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혹시 이 노래를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사장님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옛날 노래를 잘 모르는데 외국인이 아시다니 신기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 노래가 제 인생을 바꾼 노래 중 하나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심수봉의 사랑밖엔 난 몰라를 찾아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석훈 선생님과 함께했던 그때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정말 이상해요. 수많은 한국 노래를 들었지만 유독 이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아마 이 노래와 함께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첫 경험, 첫 감동, 그리고 석훈 선생님과의 특별했던 시간들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한 곡의 노래가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1995년이었거든요. 제가 26살 때 독일에서 교환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처음 한국에 온 거였어요. 사실 처음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의 어느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이 아직도 기억나요.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습하고 따뜻했는데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공항에서부터 활기가 넘쳤고 뭔가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배정받은 학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중학교였어요.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시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학교 건물도 오래됐고 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정겨웠어요. 독일의 깔끔하고 정돈된 학교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처음 교무실에 들어갔을 때가 정말 긴장됐어요. 한국어도 서툴렀고
문화도 모르니까 실수할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교감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온 걸 환영한다고 하시면서 직접 학교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때 처음 석훈 선생님을 만났어요.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이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이야. 노래를 정말 잘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인사를 나누면서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웃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제가 맡은 건 영어 수업이었는데 음악실이 제 교실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석훈 선생님의 음악 수업 소리가 들렸어요. 학생들과 함께 노래하는 소리, 피아노 소리. 처음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심수봉 노래를 자주 연습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심수봉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한국의 대중가요, 가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석훈 선생님이 연주하는 그 노래들은 뭔가 특별했어요. 멜로디가 슬프면서도 따뜻했고 가사는 몰라도 감정은 전해졌거든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한국의 교육 문화가 독일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학생들도 처음엔 저를 신기해했지만 거리감이 있었고 다른 선생님들과도 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가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수업이 일찍 끝나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음악실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석훈 선생님이 혼자 피아노를 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완전히 음악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연주하시던 곡이 바로 사랑밖엔 난 몰라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요. 독일에서도 물론 음악을 좋아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감정적이고 더 진솔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석훈 선생님과는 점심시간에 가끔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는 독일 문화에 대해 알려드리고 선생님은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거든요. 특히 한국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심수봉이 어떤 가수인지, 그 노래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그때 알게 됐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한국 사람들은 슬퍼도 노래하고 기뻐도 노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악이 일상의 일부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심수봉 노래에는 한국인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국은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나라구나 하고요. 그 무렵부터 한국이 정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는데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됐거든요. 특히 사람들의 정이 좋았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독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석훈 선생님과 가까워진 건 그때부터였어요.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음악실로 발걸음이 향했거든요.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이 다 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음악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물론이죠. 안나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피아노 소리를 듣기만 했어요.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여러 곡들을 들으면서 한국 음악에 대해 조금씩 배워나갔거든요. 그 중에서도 심수봉 노래를 가장 자주 치셨어요. 사랑밖엔 난 몰라. 그때 그 사람, 백일몽 같은 곡들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안나 선생님도 노래해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괜찮아요. 우리끼리만 있는데 뭐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따라 불러봤어요. 한국어 발음이 서툴러서 가사를 제대로 부르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음정이 정확하네요. 독일에서 음악 공부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어릴 때 피아노를 조금 배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나갔어요.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시면 제가 따라 불렀거든요. 물론 가사는 많이 틀렸지만 선생님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어도 덤으로 배우게 됐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랑밖엔 난 몰라를 연습할 때였어요. 이 노래는 가사가 특히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가사의 뜻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한국인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이 노래는 단순히 사랑 노래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순수한 감정이 담긴 노래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정말 한국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심수봉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심수봉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환을 노래로 풀어내는 가수예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녀의 노래가 함께했죠 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슬프면 슬프다고 표현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하죠. 그게 바로 음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선생님과 함께 음악실에서 보낸 시간들을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거든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진짜 한국인의 마음을 배웠어요. 음악을 통해서 말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선생님이 들려주신 한국의 역사와 음악의 관계였어요.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절이 많았어요. 그런 시절을 견뎌낸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노래에 담긴 거죠라고 하시면서 심수봉 노래의 배경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한국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모두 담긴 소중한 유산이라는 거요. 그래서 더 진지하게 배우고 싶어졌어요. 함께 연습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선생님과의 우정도 깊어졌어요. 음악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로의 꿈과 이야기도 나누게 됐거든요. 선생님은 언젠가 학생들과 함께 큰 무대에서 공연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제 꿈을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선생님이 음악이 바로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음악은 독일 사람인 저와 한국 사람인 선생님을 하나로 연결해 주었거든요.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을 통해서는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매일 오후 4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음악실로 향했고 선생님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심수봉 노래를 함께 연주했죠. 그 시간만큼은 한국과 독일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음악에 빠져서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을 선생님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특별했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1년이라는 교환교사 기간이 어느새 막바지에 접어들었거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1년이 참 길게 느껴졌는데 막상 떠날 시간이 다가오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마지막 학기가 되면서 석훈 선생님과의 시간도 더욱 소중해졌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매일 음악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안나 선생님, 독일로 돌아가면 한국이 그리울 것 같아요? 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정말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특히 이 음악실이 제일 그리울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선생님도 조금 슬픈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도 안나 선생님이 없으면 이 피아노 앞이 많이 외로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느꼈어요.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걸요. 하지만 둘 다 그 감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심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마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끝나야 할 시간이라는 걸요. 마지막 한 달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학생들과의 마지막 수업들, 다른 선생님들과의 작별 인사, 그리고 석훈 선생님과의 소중한 시간들, 모든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마지막 주는 정말 아쉬웠어요. 매일 오후 음악실에서 만나서 함께 연주했는데 말이 별로 없었어요. 둘 다 곧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전날 밤, 저는 선생님께 편지를 썼어요. 한국어로 쓰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영어로 썼거든요. 이 1년 동안 선생님 덕분에 한국을 정말 사랑하게 됐다고, 음악을 통해 한국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어요. 모든 짐을 정리하고 학교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음악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처럼 피아노 앞에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어요. 제가 음악실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나 선생님, 마지막으로 함께 연주할까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떤 곡을 연주할까요?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다가 사랑받겠 난 몰라를 연주해 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장 많이 연습했던 곡이었거든요.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자 저는 자연스럽게 따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동안 수없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날은 가사가 완전히 다르게 들렸거든요. 사랑받겠 난 몰라 하는 가사가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노래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선생님이 피아노 건반을 천천히 닫으시면서 안나 선생님, 독일에 가서도 가끔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꼭 그럴게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과 이 음악실을 기억할게요 라고 답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심수봉의 앨범이었거든요.
독일에서도 한국 음악을 잊지 마세요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준비해간 편지를 드렸어요. 공항에 가는 길에 계속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랑밖엔 난 몰라. 정말 그랬어요. 그 순간 제가 아는 건 석훈 선생님에 대한 마음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나야 할 시간이라는 거요. 비행기 안에서 선생님이 주신 앨범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1년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는지요. 특히 한국 음악이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독일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적응이 안 됐어요. 모든 게 너무 조용하고 차가워 보였거든요. 한국에서의 따뜻하고 정겨운 시간들이 자꾸 그리워졌어요. 특히 매일 오후 4시쯤 되면 자동으로 음악실이 생각났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긴 했지만 마음은 아직 그곳에 남아 있다는 거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거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한국은 이제 제 인생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독일로 돌아간 후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강렬했던 탓인지 독일에서의 일상이 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한국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독일 생활에 적응하게 됐어요. 새로운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됐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한국 음악은 계속 들었어요. 특히 심수봉의 사랑밖엔 난 몰라는 제 휴대폰에 항상 저장되어 있었죠.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석훈 선생님과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함께 앉아서 연주했던 그 음악실,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한국어로 가사를 가르쳐 주시던 모습까지.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거든요. 2년 후에 결국 결정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고요. 독일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해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왜 좋은 자리를 그만두고 다시 한국에 가려고 하느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제가 진정으로 속한 곳이라는 거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곳에서 배운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제게는 너무 소중했거든요. 1998년에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번에는 교환교사가 아니라 정식으로 이민을 결심하고 온 거였죠. 처음에는 한국어도 많이 까먹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다시 한국 땅을 밟는 순간에 그 기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학교에서 일하게 되면서 또 다른 한국을 경험했어요. 90년대 후반의 한국은 제가 처음 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발전했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가끔 예전 학교 근처를 지나가곤 했어요. 석훈 선생님이 아직 그곳에 계실까 궁금했지만 직접 찾아갈 용기는 없었거든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서로의 삶도 많이 바뀌었을 테니까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안정되면서 점점 이곳이 진짜 제 고향 같아졌어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마음속 고향은 한국이었거든요. 한국의 사계절, 한국의 음식, 한국 사람들의 정. 이 모든 게 제게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결혼도 한국에서 했어요. 한국 사람과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만난 독일계 동포와 함께하게 됐거든요. 남편도 저처럼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아이들도 한국에서 낳아서 키웠어요. 아이들에게는 독일 문화도 가르쳤지만 더 많이 가르친 건 한국 문화였어요. 특히 한국 음악을 많이 들려줬거든요. 심수봉 노래도 자주 들려줬고요. 아이들이 엄마, 왜 이 노래를 자주 들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 노래는 엄마의 청춘이 담긴 노래야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가끔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들을 들려주기도 했고요.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어제 카페 앞에서 그 노래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감정이 있구나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교환교사 경험을 쌓으려는 목적이었는데 그게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거든요. 한 나라의 문화에 이렇게 깊이 빠져서 아예 그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특히 음악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심수봉의 사랑밖엔 난 몰라. 한 곡이 제게 한국의 마음을 열어준 열쇠였거든요. 그 노래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게 됐고 결국 한국 사람이 되어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석훈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아마 지금쯤 교감이나 교장이 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학생들과 함께 심수봉 노래를 연습하고 계실까요? 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확신했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석훈 선생님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요. 그분을 통해 만난 한국의 마음, 한국의 정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그 모든 게 지금도 제 안에 살아있거든요. 한국은 노래 한 곡에도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예요. 비 오는 날 골목 어귀에서 들린 심수봉의 노래가 30년 전 그 시절의 한국을 지금 제 옆에 다시 데려온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 거예요. 이곳이 바로 제 마음의 고향이거든요.